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6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제가 요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서운합니다. 맨날 서운하대. 맨날 서운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그래서 오늘은 또 왜요? 왜냐하면 제가 대선진리교 교주인데 이 교주로서 언제나 이 사파의 득세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숙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대표님하고 시온님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청취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교주인데 우리 댓글란이 아니라 자기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숨어서 해야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사파는 대표님과 저를 언급하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사파는 교주 이외에 대한 사람. 요 안에서만 국한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교주고요. 그 다음에 시호님은 권사. 숏권사님. 나 기분 나쁘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래. 나 안 해. 이 대표님은 이장로님. 나 안 해. 정도 그레이드를 갖고 계십니다. 주로 장로들이 횡령하죠? 네. 좋네. 권사는 힘만 들어요. 나 안 해. 아니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꺼져. 안 해. 내가 임명을 시키는 거지. 유대교는 구약이죠. 그냥 계속 얘기해. 얼굴 보지 말고. 토라경. 쳐다보지 말고 빨리 해.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서까지가 합쳐지면 기독교의 경전이 되는 거죠, 대표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거기에 이제 마호메트의 일대기까지 들어가면 무함마드라고 하는 게 맞죠, 요새는. 꾸란이 되는데 거기 이제 한 권이 더 추가가 되면 대선진리교 경전이 이거 완성됩니다. 좀 편집하실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태무진 투덕한이라고요.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가면 또 편집 못 하잖아.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저 멀리 네. 가봉과 키르기즈스탄에서 들어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AS.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종교 관련 얘기를 저희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신교 특집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우리 거의 21회인가 그래요. 네. 그 방송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아날람을 알게 되어 정주행 중인 독자입니다. 21편 개독편을 듣다가 우리가 개독이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K신교. 다들 개독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 너무 진짜 신선하지 않아요? K신교. 그럼요. 무릎을 탁 쳤어요. 또 이제 빨리 발음하면 발음도 비슷합니다. K신교. 듣다가 오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진 교단은 기장이 아니라,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죠. 고신입니다. 고신은 고려신학파. 기장은 1953년 신학 문제로 갈라져 나갑니다. 기장 측으로 나간 세력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진보적 개신교 운동에 함께할 수 있었던 힘은 신앙의 보수성에 있기보다는 자유주의와 합리성을 기초로 출발한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탄압받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고신 측은 신앙, 사회 참여 등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좋은 방송 계속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네. 그래서 21편을 다시 들었고, 네. 이제 이분의 말씀은 즉 해방 후 신사참배와 정치적 보수성을 문제로 가졌던 게 이제 그 기존의 예장이었으면, 기장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보수성에 반발해서 예장으로부터 분리독립을 해서 나온 거고, 우리가 얘기 안 한 고신은 보다 근본주의, 신사참배 문제에 천착해서 분리되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의 존재를 사실은 다소 이야기 전달의 편의상 설명하지 않고 예장과 기장의 양강구도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고신도 있다. 물론 기장도 분리독립 후에 예장의 과거를 비판하면서 신사참배 문제도 당연히 비판을 했지만, 분리가 시작된 본질적인 이유는 신학적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좀 더 이 신학적 해석의 차이라는 것은 좀 더 진보적일 수 있는 민중주의, 그런 사관을 예수의 일대기에 넣어서 이제 그런 조류에서 문익환 목사님 같은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셨던 분도 계셨던 거고,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접했던 텍스트의 저자들과 그 다음에 의견을 주신 청취자분의 해석 차이는 있으나 이분이 주신 말씀이 맞다. 틀리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장에서 기장이 나온 구파와 신파의 양강구도가 아니라, 왜 다인의 진화론 보면은 Y자로 막 갈라지잖아. Y자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장에서 기장도 나왔고 한쪽에서 고신도 나왔다. 근데 이제 고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분 덕분에 쭉 살펴봤어요. 네. 고신은 굉장히 보수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떠들썩한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런 거 자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1절. 통성기도 이런 것도 좀 배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방언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를 좀 이제 미신적이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래서 고신의 입장에 동의하는 교인들은 많은데 어떤 분들은 기질에 따라서 고신 계열의 교회를 좀 다니시다 보면 지치는 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제 분위기도 업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적이고 아무래도 뭐 근본주의적인 좀 분위기가 있다면 사람을 좀 이렇게 빡빡하게 만드는 구석이 네. 있죠. 그거는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뭐든지. 학문도 집안의 예절이 왜 좀 가풍이 엄한 집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좋게 말하면 뭐 가풍이 엄한 사람이 외부에 잠깐 어른들 볼 때는 그분 어른들 참 점잖으시는데 네가 가서 같이 살아봐 이러면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말 좋다. 가풍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교풍이 엄하다. 그렇죠. 그렇죠. 고신은 교풍이 엄하다. 하루 잠깐 볼 때는 점잖고 좋으신 분들. 잠깐 뵐 때만. 네. 계속 지낼 때는 조금 답답한. 우리 어른 아니었으면 좋겠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고 고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렇게 두 글자로 줄이네. 대선진리교는 어떻게 대진. 뭔가 좀 두 분 반응을 좀. 정적. 저는 대표님 편집하기 편하시라고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편하다 그래서. 대진도 있다. 여러분. 대진은 Y자가 거꾸로 Y자다. 가만히 자고 모든 대진 대학생이 놀래고 있습니다. 모든 장점을 다 수렴한 최후의 완결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사파 특집에 네. 이게 막 댓글이 막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막 이렇게 저희 뭐 쓴 소리도 해주시고 좋은 소리도 해주시고 네. 우리가 놓쳤던 것도 얘기해 주시고 뭐 그랬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 뭐였어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런 류의 논조 있잖아요.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깔본다. 뭐 행동하던 분들의. 근데 깔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죠. 웃긴 건 웃겨야 돼요. 그럼요. 꼴불견인 건 꼴불견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말할 수가 없는 순간 거기가 고인물이 돼요. 적어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이 웃기다, 꼴불견이다, 시대에 뒤처졌다. 지금 뭔가 니들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전혀 유통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가 신선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화석이 된 거거든요. 저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다고 보고 저희의 농담을 할 때 모든 운동권 했던 운동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분들을 다 욕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데. 이분들이 생각한 건 마치 예전 메갈리아 어디 사이트에서 전태일 보고 테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우리가 뭐 낄낄대는 게 박종철 보고 종철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고했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한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얘기한 건 그거죠. 왜 그럼 그렇게 찬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사가 왜 지금은 웃긴 사람 누군가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핵심은 바로 그들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변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어떠한 비판이라든가 어떠한 농담조차 허용되지 않는 바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이란 건데 그래서 내가 농담 좀 하겠다는데 저희가 정신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 농담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던 게 우리가 했던 게 운동권 특집이 아니에요. 주사파 특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은 진정성으로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운동권의 진정성을 폄하하려고 방송한 게 아니라요. 그중에서 굳이 주사파가 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기획을 하고 녹음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웃겼지를 분석을 한 거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주사파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웃고 낄낄댔는데 그 과정을 스킵하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이 사람들은 전능하거나 북한의 영혼을 판 악당들이야. 그렇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근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차치하고라서도 그 과정을 이해해보자. 같은 인간으로서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에 대한 예의지. 어딜 봐서 폄하야. 우린 늘 웃잖아. 아니 웃긴 건 웃기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치적 올바름과 그래서 웃을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의 웃음을 웃는다. 웃겨서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안 된다. 모든 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웃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야, 나 모든 게 웃겨. 운동권이 결국은 나쁜 말로 망했고 품위 있게 말하자면 이제 흥망성쇠를 완료한 거죠. 네. 마지막에 몰락으로서 끝났는데 그 과정에 그러니까 결국은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 비극의 희극적 요소가 당연히 있어요. 모든 역사에는.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웃긴 거를 웃기다고 말을 못하면 그 순간 엄숙주의가 우리 사이에 싹 가라앉으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했던 그 책에 보면 네.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총화라는 걸 할 때 그 분위기에 바로 이 얘기가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웃긴 걸 웃기다고 말할 수 있는 민주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초에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 자체가. 근데 나중에는 그 운동권 그 그룹 자체가 마치 어떤 그 조롱이나 비아냥 이런 거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식이. 그것도 문제지만 운동권 뭐 NL도 있고 PD도 있고 그다음에 NL의 순회를 장악한 소수의 뭐 학교마다 한 학년에 한 20-30명씩 있었다고 하는 그 주사파. 이것들이 한 몸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갈래가 많잖아요. 또 NL이랑 PD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전혀 서운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살짝 서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주사파로 이르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엄숙해졌어요, 대표님? 아 저요? 아, 나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까먹었어. 그럼 왜 까먹어? 이 사람 요새 방송을 대충 하는군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분의 성령을 좀 충전을 시켜줘가지고 좀 보다 성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대선 진리를. 그리고 네. 우리 되게 초반에 사연 계속 보내주시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본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던 분. 네. 그분이 요새 연락 끊긴 지가 오래돼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시면 곁털이라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아 근데 그게 우리가 탈모 얘기가 너무 없다면서. 그죠. 아 맞아. 저 몇 분께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분께 얘기를 듣고 대머리를 놀리지 말라. 나쁘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 많이 하세요. 죄송해요, 홍 작가님.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 전반에 대해서 반성해. 왜? 아니 제가 나 여기 또 할 일 있어. 저는 홍 작가님을 놀린 거지. 탈모에 대해서 놀린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 인간성 전반에 대한 그건 그건 반동이야. 저희 홍 작가님 굉장히 놀랄 일이 하나.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Why? 옛날 KBS에서 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지구는 초록별이라는. 이게 설정이 환경오염으로 지구인들이 모두 탈모로 대머리가 됐어. 심지어 여주인공까지 대머리야. 아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은 머리가 있어. 그 어린이용인 거 맞죠? 어린이용이죠. 지구는 초록별. 환경오염으로. 지구는 초록별은 그러니까 지구는 풍성족.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구의 대머리를 재난으로 봤다는 거지. 재난의 상태가. 자, 이런 거 홍 작가님 좀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서 응징해줘야 돼. 엘리야 소환해, 곰 소환해. 응징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우리 남내기.com 네. 주소가 namyegi.com이죠. 네. 예. 여기 들어가시면 이어폰이 있어요. 그죠? 아직 물건 몇 개 없긴 한데 그중에 이어폰이 있어요. 시온님이 이 이어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사장님이 미남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제가 시험 삼아서 쓰고 있죠. 어때요? 차음이 잘 돼요. 그리고 다른 이어폰에 비해서 좀 저음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약간 우퍼 웅웅 하는 거 있잖아요. 좀 맞아요. 좀 박력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저한테 시온님이 이걸 받으셔서 저한테 먼저 주셨는데 이게 저는 차음이 되는 이어폰을 안 사요. 아 왜요? 왜냐면 차음이 되는 순간 불안해지거든요. 맞아. 다른 소리 안 들리면. 걸어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차음이 좋은 이어폰은 절대 안 사는데 차음이 잘 돼요. 그래서 바로 필동님 드린 거예요. 맞아. 한번 듣고 나서 바로 잘 주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하실 때는 항상 이 무조건 옵션은 그거예요. 저음은 뭐 박력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네. 차음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누구에겐 좋을 수 있지만 맞아요. 좋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장단이 확실하게 특화해서 네. 만드신 제품이거든. 네. 개성이 확실하니까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차음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너무 잘 되면 그거는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소리 안 들리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뒤에 뭐 없나 안 오나 뭐 차 오나 자전거 오나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이렇게 식은땀 나요. 그래서 차음되는 건 잘 안 쓰는 편인데. 근데 차음되는 걸 찾으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강추드립니다. 이번 주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연이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연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사연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고민이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겹치잖아. 저희가 그리고 이제 사연을 방송을 하면 그 사연을 듣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또 얘기를 또 해주시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리바이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사연이 하나인데요. 이분이 시온님. 네. 네, 태무진 투덕한 받으신 분이죠? 못 받으신 분이에요. 못 받으신 분이세요? 네. 책도 못 받고 사연만 빨리는. 네. 좋은 방송 소재였다. 방송 소재만 헌납하고. 네. 책은 받지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늦으셨어요. 이분은 사연을 보내시면서 이런 멘트를 첨부를 하셨어요. 사연자께서 성적인 사연이라서 시온님한테 보이는 게 민망하다. 네, 여러분 누가 보내시든지 저희 다 봐요. 걱정 말고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바바리맨들 골목에서 딴짓하지 말고 여기로 보내세요. 아니야, 그거 싫어. 아니, 훌륭할 수도 있잖아, 내용물이. 보통 훌륭한 사람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필동님 덕분에 탈모를 초창기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잡는다는 게 탈모를 치료한 게 아니고요. 캐치했다는 건 뜻으로 이 말을 쓰셨어요. 방송을 듣다 보니 혹시 내가 탈모가 아닐까 하고 병원을 갔대요. 저희 이렇게 유용한 방송이었군요. 그 진짜. 한 사람을 살릴 뻔했는데 이 사연을 들어보면 살리지 못했어요. 병원을 가니까 탈모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가늘어지는 단계더라고요. 이때는 진짜 모르죠. 모르지. 덕분에 프로페시아를 일찍 먹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은 지 4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성적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기가 발기가 안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친구가 자신에 대한 애정이 떨어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는데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침에 가서 서는지 안 서는지 보고 빌려준다고. 왜? 신체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갚을 능력도 없어진다는 거지. 옛날엔 육체노동으로 다 경제활동이 되니까. 그런 속담 있거든요. 굳이 나는 왜 이런 걸. 여자친구는 제가 탈모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탈모인 남자에 대해 싫어하는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탈모 얘기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이마가 좁대요. 그리고 정수리형 탈모래요. 저 같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풍성족으로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덮으면 되니까. 내가 봤을 때 풍성족까지는 아니고 이제 비탈모인으로 보이겠지. 왜 질투나요? 내가 뭐 지금 굳이 그렇게 꼭 깎아내려야 돼요? 예. 이 대답을 원했어? 본인이 이렇다시는데요. 정수리형 탈모도 정말 초창기에 잡아서 의사 선생님도 이 단계에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정말 드문데 잘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탈모인들은 모든 그 초창기 단계가 뭐냐면 자기 부정의 단계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 상태로 충분히 악화가 된 다음에야 그 다음엔 분노야. 내가 왜? 그 다음에 인생 포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긍정이거든요. 예, 제이슨 스타뎀이 여기 있네? 하는 이런 건데. 작가님은 어디 있어요? 저요? 아직도 미련을. 제가 미안해요. 네, 저는 뭐 그냥 분노 단계입니다. 몇 년째. 저희 부모님도 제가 탈모인 줄 모릅니다. 최근 탈모라는 얘기는 안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사실 최근에 췌장 쪽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핑계가 마침 있는 거지. 여자친구는 2달, 3달 정도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이해해주긴 했지만 언제까지 속여야 할지.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도. 네,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프로페시아 부작용이 얼마나 갈까요? 그냥 먹는 내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 탈모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텐데 그건 또 어찌해야 될지 이분은 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삽입 없는 성관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성관계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젊으신 분이다. 이제 언젠가는 여자친구가 그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도 공포고요. 여자친구가 보내준 홍삼 액기스, 포, 알약이 쌓여갈 때마다 스스로의 남성성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여자친구의 정성이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내 마음도 모르고. 아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대표님. 진짜 할 말이 많은 사연이야. 그리고 여기 가닥가닥 들어가 있는 게 섹스를 해결하는 문제, 여자친구에 대한 접근, 사랑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 의학적인 문제 다 들어가 있어. 진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로페시아 부작용이 얼마나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쭉 갑니다. 드시는 동안 쭉 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프로페시아를 먹으면서 나한테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먹는 동안 그 면역이 되고 만성이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먹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 지속되는 어떤 증상이 있어. 네. 뭐 발기부전이야. 좀 너무 오래 먹었어. 약을 끊었어. 그럼 이거 돌아와요? 보통은 돌아와요. 근데 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왠지 그런 그냥 안 돌아오는 경우가 0.0몇 %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가버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니면 쓸 일도 없는데 그냥 잠그겠소 하면서 몸이 알아서 몸이 알아서 쓰시지도 않는데 뭐 이거 그냥 야 이마 몇 달 안 썼다고 몇 달? 마치 이 인간의 꼬리뼈처럼 화석화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섭다. 잠깐 안 썼다고. 남성의 유두 같은 거죠. 유선이 발달이 안 돼서. 예. 저는 또 유선이 프로페시아 때문에 발달한 사람으로서 이 프로페시아가 내가 뭘 말을 못하겠어. 야, 뭔 말만 하면 다 이 사람의 아픔으로 연결이 돼. 좋아하죠? 당신 늘 즐기면서 왜 그래? 이제 프로페시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페시아 부작용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랄까요? 안내문이 원래 붙어 있다가 이것이 약을 끊어도 부작용이 영구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 추가됐어요. 근데 이거는 극소수예요. 어느 정도 극소수하면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발기부전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발기부전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면 팔팔정이라던가 비아그라라던가 그거는 나는 팔팔정이나 비아그라는 혈액의 문제예요. 네. 아니, 그래서 걔가 해줄 수도 있잖아. 해줄 수도 있지. 근데 혈액의 문제고 이거는 남성 호르몬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문제예요. 네네. 근데 이 프로페시아를 먹는 것 자체도 사실 몸에 부담을 줘요. 제가 이전에 프로페시아 특집에서 주구장창 설명을 했는데 몸에 부담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이런 그 성적 그 계통에 약을 먹어서 중화를 시킨다? 나는 그거는 뭐 절대 의사들이 추천 안 해줄 거라고요. 의사는 추천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 네. 그 방식이 방금 말씀하신 방식이 약의 특정 종류를 음용하는 정키들의 네. 방식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약은 흥분이 되는데 마약 종류 중에 발기부전이 오다 보니까 사람을 흥분을 시키면서 발기부전을 준다. 정신력만 하이하게 되는 감정은 붕 뜨는데 그 육체적으로 발기부전이 오니까 근데 마약은 거의 대부분이 마약은 섹스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팔팔정 신체적인 그거를 하기 비아그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부스트업 시키고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이게 또 이제 잠깐 정서적으로 이렇게 너무 흥분이 강화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정 조루나 이런 게 올 수 있다 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남성의 조루를 퇴치해 리도카인 같은 거를 또 어디 맞고 청와대에서 이거 세트로 발견되지 않았나요? 네, 다 나왔죠. 요게 원래 그쪽 사람들의 세트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503호 그분을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들리기에 다만 맞아요. 그러니까 리도카인이 마취제니까 어떤 기자가 부산 국제시장 그 항구 일대에서 마약 밀매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용케 인터뷰를 했더만 보니까 그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은 너무 세트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콜라 감자튀김 햄버거다. 그런 식으로 너무 세트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 굳이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흔히 말하는 프로페시아와 팔팔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수도를 잠그고 다시 수도를 틀고 틀면서 파이프를 휘어서 다시 물을 대놓고 약간 뭔가 되게 참 그러네요. 근데 나 진짜 그 생각 못했는데 시온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프로페시아는 호르몬 작용인데 이건 어차피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뭐 의학 지식은 없지만 호르몬끼리 막 교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 의사분과 약사분들 네. 저희 말씀 좀 해주세요. 들으시고 나는 영 안 되진 않을 것 같아. 나 분명히 그거 사용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권하진 않는다 뿐이지 나는 쓸 것 같아. 근데
원래 프로페시아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으로 원래 개발이 됐거든. 네네. 그 전립선에 영향을 끼치는데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발기부전이 오는 거거든요. 부작용으로. 그 상태에서 그걸 또 혈관 확장제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심장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야 이거 몸에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프로페시아가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솔직히 발기부전과 같이 오는 게 그 성욕감퇴 아닌가요? 성욕감퇴. 그러니까 이분은 성욕감퇴도 지금 온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엔 성욕감퇴가 먼저 아니야? 사실 성욕감퇴가 오면은 아니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발기부전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이게. 그리고 성욕감퇴만 오는 사람이 있고요. 둘 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실 또 뭘 하는데 다른 약을 써봐라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약사도 아닌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 한번 근데 방법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문의는 해보시고. 하여튼 프로페시아 부작용은 쭉 갑니다. 네. 그리고 프로페시아를 끊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99.99%의 경우에 부작용은 사라져요. 이런 부작용은 보통? 예, 이런 부작용도 사라지지만 작용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한 1년 동안 프로페시아를 먹으면 1년 동안은 모발을 지킨 그 선상에서 네. 다시 그 탈모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먹었을 때 원래 빠졌어야 될 양까지 신체가 다 계산이 돼서 털갈이 수준으로 빠져요. 1년치가 한 번에? 예.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 이거는 추남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성적으로 외모가 잠깐만.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추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보단 추남이 되니까. 추남이 될 것이냐. 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추남이 될 것이냐. 남자로 남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거 정말 존재로진 외모를 지킬 것이냐. 남성성을 지킬 것이냐. 둘 중에 하나야. 저 같은 경우는 남성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프로페시아를 끊었습니다. 저번에 뭐 했던 얘기 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부작용이 오면은 그 성기 쪽으로 와요. 성욕감퇴, 발기부전 이쪽으로 오는데 저는 발기도 너무 잘 되고 아침에 안 알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발기부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발기도 너무 잘 되고 성욕도 그대로인 거야. 저는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여유증이 점점 어쨌든 생기는 남성성을 해쳤다. 나의 남성성 해치는 거야. 근데 가슴쯤이야 어때? 풍성해지는 나의 머리를 보고 그래 뭐 가슴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거는 6개월 7개월 복용을 하다가 점점 이제 뛸 때 그 승부먼트가 느껴지는 거야. 승부먼트가 뭐예요, 진짜? 예, 근데 이게 그걸 뭐라고 설명해? 그럼 다른 말로 가슴이 흔들린다. 그게 느껴지고 출렁임이 느껴지고 그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그러면서 좀 솔직히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머리가 더 소중한 거야 나는. 근데 남자는 거울을 보거나 할 때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각도만 보고. 아니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하철 역사에서 뛰어가다가. 마침 그 역에 전면 거울이 있었는데 많잖아요 지하철역에. 거기서 파괴적으로 흔들리는 저의 두 젖가슴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추해가지고 들었는데 다시 들어도 웃긴다. 너무 추해가지고 프로페시아 끊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프로페시아를 안 먹었다면 빠져야 될 양까지 계산돼서 다 빠졌어요. 가슴을 누가 저렇게 하고 봤더니 나야. 그리고 가슴 크기는 그러면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에 그것만 준 거고 가슴은 그 힘줄이나 유선 이런 것들은 팽창되면 이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안 되고 팽창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긋하게 부풀어온 상태에서 밑으로 처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머리는 그대로고 프로페시아에 괜히 고통만 받고 머리는 계속 빠져서 탈모인이고 지금 제가 그래서 10년 가까이 여유증 환자라니까요, 여러분. 여성형 유방증. 내가 그래가지고 그 성형외과 광고, 뭐 남성 치료 광고, 막 이런 거 그 스포츠 신문 막 이런데 달려 있잖아요. 여유증 수술? 거기 이제 항상 여유증 수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나의 시선을 그게 한 3초간 잡아 아직도. 이거는 저는 아직도 좀 고민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존재는 좀 고민입니다, 진짜. 수술하면 되지. 여유가 있으면 여유증 수술을. 이거 나임이 찰지네. 악마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보세요. 본인은 굉장히 지금 존재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나도 있다. 왜냐면 본인은 지금 사연자는 가슴으로 안았잖아요. 그러면 성기는 그 모양 그대로잖아. 그 상태에서 발기가 잘 되냐 마느냐인데 가슴은 모양이 바뀐다고. 그렇군요. 나처럼 폐허만 남을 일은 없어요. 나는 있을 게 없고 없을 게 있어 지금. 있어야 할 머리는 빠지고. 나는 또 딴 관점이 있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원론적인 의미로. 네. 섹스가 왜 꼭 삽입 섹스가 완성형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것은. 네. 이 삽입 섹스가 어떤 섹스의 완성형이자 해결책 골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르가즘에 오르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많고 그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발기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섹스의 그 자체가 이제 불능이 되었다? 섹스에 뭔가 부적합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발기가 돼서 사정이 돼야 오르가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 남자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르가즘은 사정과 함께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살면서 성관계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삽입 섹스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어떻게 느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본인이 본인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자친구를 이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여자친구를 만족을 시켜줘야 함께 되니까 있는 시간이 즐겁기 여자친구가 위해서. 벌써 지금 불만이라고 하잖아요.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적어도 여자친구에게는 오르가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이고 타고나기를 간단하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타고난 게 그 발기되어서 단단해져 있는 성기인데 그 도구를 지금 상실한 상태잖아. 본인이 그 신체적 도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인 게 맞는 게 뭐냐면 이 섹스라는 게 어쨌든 가까운 연애에서 기능적으로야 뭐 삽입 섹스를 통하든 뭐하든 기능적으로 어쩌지 해가지고 몸끼리 뭐 오르가즘을 느낀다. 알겠어요. 그거 말고 내 말은 이제 연인끼리 내밀한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끼리끼리 같이 함께하는 어떤 쾌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이분은 지금 그 여자친구에게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그런 식의 비밀이기 때문에 뭔가 삽입 섹스를 제외한 어떤 섹스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길 뭐 이렇게까지 집중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좀 노가다예요. 지금 하시는 노역. 게. 노역이라고. 성관계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다. 여기에 어떤 즐거움의 뉘앙스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굉장히 이타적이고 심지어 이 이타적이 아름다워서 뭐 예를 들어 나는 안 느껴도 너가 느끼면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아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냥 너에게 모든 걸 준다. 나는 어찌됐든 이게 그 사채빛 마금질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뭔가 이제 그 여자친구에게 또 비밀을 계속 유지는 해야 되고. 흥남부두에서 자식은 떠나보내고 폭탄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분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사실 나는 그래. 성관계라는 게 왜 아까 삽입 섹스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삽입 섹스가 없이도 굉장히 만족스럽거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떤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감추고 싶은 건 알겠는데 본인의 어떤 고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일부를 연인과 공유하지도 못하고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도 2-3달 정도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타임 리미트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이거 뭐. 그러니까 여자친구 자체도 지금 불만이 없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사실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홍삼 사다 주고 하는 여자친구도 거죠. 이제 회생을 이 사람의 재생을 성기능 회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분이라고 해서 몰라. 물론 그럴 수 있어. 삽입 섹스 매니아야. 매니아까지 뭐야 대체. 삽입만이 오로지 나의 모든 갈 길이요 구원이니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는 오히려 이런 걸 고민과 이런 걸 나눠가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어떤 해결의 조짐이 찾을 수도 있다. 일단 나는 이제 그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죠? 성적인 트러블은 좀 그렇지 않나. 대표님 말씀처럼 진짜 근데 보통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려 있지를 않잖아요. 방법도 많이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요거를 기회 삼아서 도구도 많잖아요. 늘 대표님 죄송해요. 대표님 모함에서 작가님이 늘 말하는 나 오르가즘이 언제. 너 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뭐 한 말이 있어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도구들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도구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앞에 전방송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그런 거 같이 쓰면서도 또 다른 좋은 기쁨 뭐 이런 좋은 기쁨 나쁜 기쁨이 어딨겠어. 기분 좋은 거. 광고 듣고 오기 전에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는 저만 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있어요. 프로페시아 이거 끊냐 마냐 지금 이걸 궁금해하시잖아요. 저는 끊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로 쭉 갈 거예요. 이 신체적인 게 계속되면 본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서 잠글까요? 그게 본인의 성격도 바뀌고 이게 발기가 계속 안 되는 남성으로 살겠다? 저는 글쎄요, 뭐 머리가
머리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제가. 어쨌든 이거는 외모의 일부잖아 머리는. 근데 그 인간에게 자기 성별로서의 남성성,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보다 내밀하게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난 그렇다고도 생각해.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차오르는 성욕만 없다면 발기 안 돼도 상관없어. 성욕이 있어서 문제지. 그건 맞아. 성욕이 없으면 뭐 발기 안 되면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면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평온한 잔잔한 수면과 같은. 화학적 거세를 왜 하겠어요. 그럼. 대표님 20대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20대 문제가 뭐냐면 그 욕구가 차오르는 게 많아서 그런데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근데 없다면. 자 욕구가 계속 차오르는 게 보통 남자들의 불편함이잖아요. 그런데 발기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몇 개월 지속이 되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건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욕구가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아름다운 이렇게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관계를 거세란 말이 또 여기서 갑자기 왜 제거하고 왜 괜히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는 없어요. 없는데 저라면 끊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은 나는 좀 그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나는 끊든 안 끊든 이 상황을 여자친구랑 공유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하죠.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여자친구는 이 사연자분의 얘기를 들으면 대머리를 싫어하는 분인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얘기 하실 때 은근슬쩍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싫은 뉘앙스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내 남자친구다, 내 주변에 딱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너무 좋아. 이럴 사람은 왜 이렇게 드물지 않을까요? 이게 거의 없지. 아니 시호님 뭐 이렇게 생뚱맞게 물어봐. 우리가 뭐 너무 좋아 세상.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탈모인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주얼은 아니다라는 게 디폴트니까. 디폴트지. 일단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나오는 값이 물어본다면 그냥 그렇게 좀 쌀쌀맞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 문제고 그쵸? 내 남자친구 문제면 전 다르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정도가 다른 게 여자들 중에서 대머리를 그냥 난 좀 별로지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혐. 극혐 막. 아니 그건 누구나 이제 뭔가 딱 싫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대머리 냄새나, 아재 냄새나, 어떤 역겨운 늙은 남자의 필수 구성 요소 정도로 대머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머리와 사귄다는 상상만으로도 막 모욕감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를 공유해서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안타깝지만 사연자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첨. 아쉽게도 아니네요. 이렇게 빨리 아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는 확인을 그러니까 왜 이 복권이 지금 떨어진 복권인지 당첨된 복권인지를 빨리 까봐야 다음 회차를 사든 뭐 이걸로 바꿔서 뭐 엿바꿔 먹든 할 텐데 이거를 굳이 미루면서 근데 미루는 동안 쾌감이라도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본인 마음속에 차오르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이 괴로움도 웃긴 게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걸 계속 미루고 있을 뿐이지. 풍성한 머리숱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시온님은 네. 그 탈모남이 있고 이 두 분이 다 걸려 있는데 지금 똑같은 남자예요. 똑같은 남자인데 딱 그 똑같은 그 복제 인간 상태에서 한 사람은 발기가 안 돼. 한 사람은 머리가 빠져. 뭐가 더 낫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친구도 지금 삽입 섹스가 안 되는 게 불만이니까 홍삼 엑기스 포 알약이 쌓여간다며.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게. 시호님은 뭐가 낫겠어요? 그 둘 중에 꼭 골라야 되는 거예요? 꼭 골라야 돼. 그러니까 꼭 고르지 않으면 이 지구에서 혼자 살겠습니다. 진짜 시호님도 극혐이구나. 아니에요. 대머리. 저는 차라리 정말 머리 없는 남자랑 살 거예요. 그러면. 머리 없는? 난 같이 즐기고 싶어요. 저는. 글쎄, 나머지 내가 밀어주고 내가 스타일링 해주면 되지.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잖아.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걸 겁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혼자 끙끙끙 앓고 있어서 문제라니까요. 대표님이 예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숨기고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미 타임 리밋이 돼서 여자친구한테 어쨌든 뭐가 됐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지금 틱톡. 뭐가 뭐 지금
바로 끊고 자 이제 성능 부스터 업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덤벼 드시던 아니면 뭐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구제 불능인가 봐. 부스트업 하니까 마치 무슨 엔진 때 제거하듯이 프로페셔널. 급발진 해야 돼 지금. 사고나.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 이러고 있으면은 근데 이미 타임라인은 다 왔잖아. 어쨌든 이분은 여자친구한테 뭔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얘기 그렇게 오픈하기 싫으시면 아예 그냥 우리 이제까지 했던 섹스 말고 우리 좀 다른 방향으로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아예 그냥 가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이분은 그런 걸로 쾌감을 본인이 느끼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그게 문제야. 그리고 여자친구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 지금. 네, 지금 이분이 자기가 그 여자친구와 뭐 성적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된 마음이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야근하고 돌아왔는데 고양이랑 낚시하고 있는 거 있죠. 졸면서. 고양이 낚시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노라는 줘야겠고 고양이랑 노라는 줘야겠고 고양이는 앞에서 막 뭔가 파랑파랑 거니까 막 휙휙 하는데 잘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그 이미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 뭐하러 계속 가냐 이런 느낌인 거지. 탈모의 과정은 아주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원펀맨이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몰락의 과정을 최대한 천천히 유예시키고 그 최대한 오래 끄는 거 있죠. 그게 탈모 방지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자기 전에 김경호였는데 일어났더니 원펀맨 되면 프로페셔널 끌었다고. 1시간 만에. 그래서 관리만 잘하잖아요. 네. 이게 한 5, 6년 만에 대머리가 될 사람도 관리 진짜 잘하면 10몇 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나 요즘에 하이모 광고 보는데 모든 스타일링이 다 되더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왜 노력해 이런 거 같은 말이라니까. 사람 어차피 죽어요. 그럼 사람은 따지고 보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머리카락도 빠지려고 머리카락도 자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탈모인들은 이거를 남들보다 다른 탈모인들보다 오래 품고 놔주겠다. 이런 과정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지. 지금 이게 너무 좌기파괴적이잖아. 프로페셔대로 먹어야겠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오르가즘 제공해야 되겠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정체성 혼란해. 그렇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전 이 같이 사귀는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고민을 뭔가 공유하지 않으면 향후에 나중에 늙어서까지도 이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또 다른 배우자분을 만나서 누구든 누가 됐든 가족이고 구성원이고 연인이고 뭔가 그런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걸 해야죠. 네. 그거 언제까지 혼자만 그걸 싸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분이 아날람 덕분에 최근에 자기가 탈모인가 이걸 알게 돼서 빨리 이걸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탈모를 알게 되고 나서 프로페시아가 첫 약이에요. 자기가 처방받은. 그럼 미녹시딜이 있나요? 그다음에 미녹시딜이 있잖아. 근데 프로페시아가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분이 그런 부담감도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다음에 프로페시아 끊으면 미녹시딜의 차례가 나오고요. 근데 미녹시딜은 그 털갈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날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미녹시딜로 넘어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때인 거지. 그리고 미녹시딜을 겪든 스킵을 하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누누이 초창기에 설명을 했던 탈모 관리법 있잖아요. 예. 그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녹시딜도 부작용으로 성적인 문제 있었지 않나요? 미녹시딜은 그러니까 메인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작용은 많아요. 부작용 중에 포함되는 건 별의별 게 다 있어.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호흡, 혈관 뭐 그쪽이 문제예요. 근데 이게 바르는 거다 보니까 바르는 거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피부 겉면 그러니까 이제 두피나 얼굴 이런 포장지 쪽으로 가는 반면에 프로페시아는 먹는 양이다 보니까 속으로 간다. 속으로 내용물로 가는 거죠. 미녹시딜은 그 축축한 머리와 비듬과 이제 이런 아주 안 좋은 부작용 우리 사연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어요. 자기 옛날에 이런 아저씨 극혐 이랬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영업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하셨던 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랬었어요. 제 주변을 이제 보면은 이게 제 주변이 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난 처음부터 대머리 만나기 싫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압으로 빠지는 경우 많잖아요.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난 저것 때문에 못 사귀겠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무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하루빨리 뭐 끊고 안 끊고 지금 그냥 이대로 지속하세요. 지속한 상태에서 문제부터 오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픈하고 내가 이래서 이랬고 사실은 이래서 이랬고 내 마음이 이래서
사실 너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작용도 왔었다. 사실 네가 준 거 나한테 효과 없다. 너가 이런 살만 쪘다. 네가 이런 고민을 했구나. 얼굴만 빨개졌다. 너 때문에. 죽을 때 오래 죽겠다.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 안 죽을 거다. 홍삼 괜히 먹어가지고. 그 옛날에 산삼 많이 먹고 우황청심 이러면서 아버님 아직 안 죽으셨나? 60에 들어 누웠는데 120살에 이러면서 그때 그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나 이거 보내지 마라. 너랑 한날 한시에 죽고 싶다.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민만 공유가 되면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어쨌든 간 본인은 이제 본인의 플랜을 얘기했잖아. 어떻게 할지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 난 이걸 그리고 내 선택자 2개 중에 하나다. 이걸 뭐 끊을까 말까 관리를 좀 해야 될까 말까. 어쨌든 간에 나는 머리는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이제 그분이 계획을 짤 시간을 또 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의 의중을 확인을 하라는 거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요. 저는 사실 약을 안 끊으실 거면 오픈을 해서 상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약을 끊으실 거면은 굳이 저는 오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약을 이제 끊었잖아요. 끊으면 여자친구한테 상의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이제 본인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거잖아요.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더 많이 빠지고 이게 앞으로 내가 닥쳐올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먼저라서. 그러면 근데 그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친구를 상의를 하자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런 분노 부정 단계에서 동반자의 자상한 어떤 케어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만약 공유 안 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자기만의 고민을 놔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머리 쥐어뜯고 내가 사실 이런 놈이었어. 그런 부작용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구나. 일단 어떤 그분에게 어떤 심정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동반자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거지. 네. 저를 보세요. 제가 20년 넘게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모발 관리의 달인. 모발 관리 플러스 빨래질. 대표님이 절대 과장을 하지 않는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인 분이신데 대표님한테 인증을 받았어. 빨래가 무너진 상태와 널려 있는 상태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한 번 같이 봤죠. 그거 진짜 크더라. 우리 그때 퍼거집에서 한 번 봤죠.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그 정도일 줄 전혀 몰랐지. 그 뭔이나 했어. 근데 제가 빨래를 이렇게 널면 또 얼핏 멀쩡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스킬 같은 것도 점점 익혀가지고 이거 진짜 길게 버티는 사람은 관리 안 하면 금방 이게 답 안 나오는 사람도 미친 듯이 관리하잖아. 집중력을 가지고. 작가님 유튜브에 올리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읍시다. 뭘 모아? 속성 빨래 넣는 법 가르쳐드리는 거. 몇 분 우리 이벤트 모아서 5분 추첨. 아니. 어때?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관리법도 있고. 제 수강료 따로 받습니다. 현장에서 강의해 주는 거야? 네. 한 5분에 100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FDA 승인이 나온 것은 2개지만 2개, 바르는 미녹시딜, 그다음에 먹는 프로페시아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하는 티스템 여기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솔직히. 작가님 머리카락이 확실히 굵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진해졌어요. 좀 개인적으로 놀랐다고. 그래서 뭐가 있을지 몰라요. 자기한테 맞는 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철학적인 차원에서야 프로페시아 계속 쓰든 말든 본인 마음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좀 프로페시아 이제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면 나는 그 프로페시아 끊는 게 맞다고 봐. 보통 이 단계에서 끊어요. 그럼 이제 다른 수많은 제품들을 유형하면서 사이를 집 한 채 값이 날아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돈이 많았으면 외제차 한 대 값 날렸겠죠. 저는 한 2천 정도 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고 탈모 클리닉 해서 대충 소나타 한 대, 옛날 기준으로 중형차 한 대 값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네. 우리 이런 비슷한 사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분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자기는 왜 그 사람 그럴 때 있잖아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문득 생각나고 왠지 남자친구랑 같이 나가기가 싫어지는 왠지 같이 나도 모르게 끼리끼리만 만나고 친구들이랑은 만나기 싫어지는 아니 우리 사연도 비슷한 사연 왔었잖아. 그게 뭐냐면 것 같은데? 내가 대머리 남자랑 단둘이만 있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대머리 남자를 달고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데 가는 게 달고 마치 그 남자들이 남들 다 그 멀쩡한 차 타고 다니는데 대머리냐 아니냐는 나는 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얘기했지만 스타일이 문제예요.
대머리인데 정말 스타일 좋은 사람 많잖아요. 아 그래 오랜만에 탈모하니까 이 얘기 그지 맞아 스타일이야. 스타일링이 딱 떨어지고 그리고 멋있으면 오히려 어디로 같이 가고 싶지. 맞아 초창기 근데 때 우리가 그랬어. 스타일링이 안 된 상태에서 머리도 없으면 좀 그런 마음이 가끔 들지 않을까? 이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뭐 여자들은 살찌는 거 될 수 있겠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한 30kg 불었어. 그러면은 30kg.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 70kg에서 80kg 정도 나가. 근데 키는 그렇게 안 크면 굉장히 이제 살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당연히 내 여자친구 사랑하지만 내 친구들 모임에 동창 모임 같이 나간다 하면은 예전처럼 막 같이 나가실 수 있겠어요? 뭐 그게 탈모의 그 성별을 여자들은 바꾸고, 이제 탈모가 잘 없으니까. 그게 성별을 바꾸고 남자가 탈모라고 굳이 하면 얘기를 하면은 뭐 비슷한 케이스일 수 있겠네요. 그 정도가. 그렇지 않을까요? 대놓고 싫어 아니면 좋아 난 용서해가 아니라 제 말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우리 그때 사연 온 것처럼 나쁘진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왠지 조금씩 회피기를 쓰려고 하는 듯한 자기가 마음이 이상해지는 그걸 느끼실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분도 분노, 부정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아니면 혹은 여자친구는 진짜 안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별로 가는 수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락의 상태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인생 길고 네. 앞으로 남은 사랑들이 각자 있으실 거고.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홍 작가님 얼마나 잘 만나고 다녔어요. 내가 알기로 일본 AV계의 전설. 네. 핑거 마스터. 핑거 마스터? 카토 손가락으로 타카. 사람을? 이분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전설에. 그게 실제 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고. 숨이 살짝 넘어갈 것 같은 상태만 온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 좋은데 어쨌든 제 생각엔 이분도 사비 섹스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쉽겠지. 아쉽잖아요. 안 아쉬운가 봐. 그런가? 대표님 그렇게. 자 사연자분은 어느덧 구한 말. 아련한 눈빛하지만 내가 구한 말이었어요. 그때가 명성황후가 아직 살아있을 때. 동아일보 사주 그 둘째 사주님 태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사체 막음질 돌려막기는 끝났다. 더 하지 마시고 이제 한계에 왔으니까 오픈을 하시든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그 대표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나 여자친구와 잘 결론 얘기하시라는 가장 중요한 경우 힘냅시다. 사연자분 힘냅시다. 우리 왜 이렇게 진정성 있지 저 소리? 힘냅시다. 자, 저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할래. 힘 안 내도 되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아니라니까. 그냥 나는 모든 게 아련할 뿐이야. 아련해 하지도 마. 숙연해 하란 말이야. 뭔가 그런 게 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어. 풍성한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힘내겠습니다.